황운익 총재님, 네. 총재님한테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이 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질문하는 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더 이제 답하지 마세요. 우선 짧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께서는 5월 말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이 없다 얘기하시다가 그다음에 윤정훈 경제수석이 6월 9일이죠. 우리 경기가 하방 리스크 위험이 있다. 그러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7월 4일 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곧이어서 7월 18일입니까? 하느니 그중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황운익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번 금리도 정부의 그 필요에 따라서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금통위 결정과 그 어떤 일부 인사의 발언은 정말 결부시켜 주시 말기를 제가 부탁을. 독립성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있어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보다 빠른 조치인데 결국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선제적 대응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2.2%.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국내 여건이 나빠지게 된다면은 연내 추가 금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말 상황이 나빠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이죠. 그냥 분명히 좀 얘기해 주셔야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런 가능성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것도 물어봅시다.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네. 그것도 대답 시장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경제는 확실히 어떤 그걸 신뢰를 줘야 될 텐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 그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25일 날 지금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 내놓고 있죠. 내일 발표할 예정이죠.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전년도 대비 전기 대비 1% 안팎이 되겠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전망할 때도 뭐 1% 조금 넘는 걸로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서지 못하고 아래로 전망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 네. 우리 정부에서는 2.4, 2.5, 한국은행 2.2, 또 다른 데서는 1.89. 예.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은희 총재님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쪽에다가 더 무게감을 두십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저는 총재로서 당연히 저희 전망에 한다 이거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하셨죠. 금리를 결정을 한 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했죠. 그 구조 개혁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짧게. 뭐가 구조 개혁이 예를 들면은 제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과감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육성. 또 고부가가치 그 정도입니까? 서비스업의 협성.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 제고. 노동시장 얘기를 하시니까 나 빠뜨리려 그랬는데 OECD가 최근에 그 구조개혁 연례 보고서를 지적했죠. 지금 말씀대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동계획의 서비스 분야의 경쟁성과 생산력 확보, 이 얘기를 갖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규제 완화.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리를 좀 내주세요. 노동시장의 개혁, 노동의 구조 조정. 이 정부가 그래도 가장 친노조, 친민노총 정부 아닙니까? 이 정부 때 이걸 해야 돼요. 한국에서 좀 목소리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높게 보십니까? 짧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죠. 혹시나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이라든지 협력업체가 직접적 피해, 그에 따른 금융 지원을 갖다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 추가 규제 가능성, 백색 리스트에 제외되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리 중앙은행 총재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런 상황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거죠. 배제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금융 부분에 대해서 신각수 전 주일 일본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은 금융 조치가 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 보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이야 안 하겠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어떻습니까? 아니 없다기보다 현실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충분한 그리고 이제 이제 금융당국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그좀 복잡합니다. 금융 만약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금융 쪽에서 어떤 보복 조치가 있다면 지금 이 5월 말 기준 현재 국내 진출 일본은행 지점들이 있죠. 예, 우리 저 기업들에 대한 규모가 여신 규모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한 24조 24조 8천. 그리고 예. 제일 많은 게 중국에 대해서 두 번째죠. 예. 그 지난번에 우리가 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일본은행들이 단기 대출 만기 연장을 갖다 거부해가지고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졌는데 혹시라도 일본의 암묵적 지시로 한국에 있는 이 금융기관, 자기네 기관, 기업에 대해서 여신을 한꺼번에 회수하거나 또 투자금을 일시에 빼낼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컨텐츠 플랜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준비는 뭐 컨텐츠 플랜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성선 회장님, 예. 그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 추가를 더 규제할 때 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산업,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런 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히든 챔피언 키우고 이렇게 밀어주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산 소재 이제 부품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량률 등의 문제로 밀어봐 쫓아갈 능력이 없다. 뭐 처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밀어주면은 또 할 수 있다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저 기업에 믿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단 보충을 할 텐데 해외 프로젝트 중에서 일본의 자국이 얼마나 들어요? 저희가 한 과거 5년 동안요 저희하고 일본 기업 같이 협조융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총 한 130억 불 정도 되고요.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저희께 45억 불이고 일본계가 나머지 한데요. 그거는 이미 일단 그 대주단에서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예.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추가 질문. 예.